수학적 기납법.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이해한다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웠는데요.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가 각각 주어진 경우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게 되었고, 이 일반항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항이 값을 구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값의 n자리에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수열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등차 수열부터 보면, 등차 수열 첫째 항이 A1인데 A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항과 AN 항의 이 사이의 관계, 등차 수열에서는 AN 플러스 1항과 AN 사이에 T를 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가지고 정의를 하면 이것이 등차 수열을 완벽하게 정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항과 n 플러스 1항 n항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등차 수열이 완벽하게 정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진 경우 마찬가지 우리가 앞의 시간에는 일반항을 직접 구해서 그 상태에서 n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항을 구했는데, 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다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본다면 첫째 항 A로 주어지고요. 첫째 항이 A로 주어진 상태에서 마찬가지 n 플러스 1항과 n항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공P로서 정의를 해주게 되면, 즉 an에다가 r을 곱한 게 an 플러스 1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면 완벽하게 등비수열이 정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첫째 항이 주어지고 n 플러스 1항과 n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지면 새롭게 수열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런 정의 방식을 우리는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열 an이 주어져요. 이 상태에서 첫째 항이 주어지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지게 되면 이 관계식에다가 이제 n자리에 자연수들을 대입하게 되면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 방식, 즉 처음 몇 개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인데, 이 수열 정의 방식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기납적 정의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A1이 정해지고 A1이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A2를 정하기 위해서 A1을 이용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 이웃하는 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A가 정해지려면 n자리에 1을 대입해가지고 그 1을 값을 가지고 A2를 정의하게 되고요. 마찬가지 A3도 A3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A 값을 우리가 구한 값을 이용해가지고 A3을 정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 A4도 마찬가지예요. A4를 정의하기 위해서 A3의 값을 이용해서 A4를 정의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A의 해당도 값이 주어진 경우에는 AN 플러스 1항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정의 방식을 우리는 기납적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서 이 방식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